자, 안녕하세요. 김희영입니다. 오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조의 2에 보시면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그래서 말 그대로 24시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31조의 5, 자, 응급실 출입 제한, 응급실에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열이 있는 사람 안 되고, 술 취한 사람 안 되고, 하여튼 이거 외에 응급실에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새는 응급실에 보호자는 딱 한 사람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예비병상의 확보. 자, 항상 모든 의료기관이 풀베드야. 그래도 불구하고 몇몇 병상은 남아있거든요. 이거는 응급환자를 위해서 남겨둔 거예요. 그럼 그 예비병상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데, 그게 허가받은 병상의 100분의 5 이상은 항상 남겨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 이것도 확인할 거고요. 그럼 이제 응급구조사요. 자, 응급구조사는 면허가 아니라 자격입니다. 자격. 누가 주는 자격이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는 자격이에요. 1급이 있고 2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1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2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연히 국가시험을 봐야 되고요. 누가 국가시험을 볼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조. 자, 응급구조사 결격 사유. 이거는 의료인의 결격 사유랑 비교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대부분 의료인의 결격 사유를 완벽하게 외웠다면 나머지 결격 사유도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업무 제한이요. 자, 업무 제한 뭐냐면, 자, 이제 구급차를 운영하는 도중에 환자가 이제 응급 상황이 있잖아요. 이랬을 때 응급구조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전산을 통해서 이제 의사의 지도하에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이 끊어졌어. 깊은 산골이야. 그래서 전산이 통하지가 않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는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1급이 있고 2급이 있다 그랬잖아요. 2급이 하는 일은 굳이 의사의 지도하에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말들이 써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 당연히 보수교육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보수교육 하면 항상 보수교육의 면제자, 유예자가 있을 겁니다. 여기도 있을 겁니다. 예, 그것도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급차요. 자, 이것도 시험지 좀 단골 문제인데, 구급차는 반드시 환자, 예, 특히 응급 환자의 이송에만 관여를 하는데, 그거 말고도 예, 이런 것에만 사용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 말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볼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길거리 다니시다가 그 빨간 그 심폐소생술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불 끄는 소화기 말고요. 그죠? 그거 심폐소생술 왜 저기 있을까? 거기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배치가 되어 있겠구나. 그럼 그곳이 어딘지 궁금하시죠? 예,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볼까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 31조까지는 했고요. 그 밑에 그 박스 안에 시행규칙 18조의 3.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시험 문제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나올 수도 있어서. 자, 1번 보시면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와 의료자원의 우선 배정을 위해서 응급실 전담 의사, 간호사 및 1급 응급구조사에게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도록 해야 된다. 여기 키포인트. 자, 중증환자,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 사람 누구세요? 세 사람입니다. 응급실 전담 의사, 그리고 응급실 전담 간호사, 그리고 1급 응급구조사. 요 세 사람이 분류할 수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건 읽어보시고. 자, 31조의 2. 자,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거기 써있죠.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31조의 4는 보시면 되고, 31조의 5. 응급실 출입 제한입니다. 자, 1번. 응급환자 신속한 진료와 응급실 감염 예방을 위해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는 응급실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결국 1번부터 3번까지만 응급실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자, 누구냐? 응급실 환자. 당연히 들어갈 수 있죠. 자, 두 번째, 응급의료 종사자. 아, 이분도 들어갈 수 있구나. 자, 세 번째입니다. 응급실 환자의 보호자로서 진료의 보조에 필요한 사람, 예, 보호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박스 안에 보세요. 자, 응급실 출입 제한이에요. 거기 보시면 보호자는 한 명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2명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1번 애기야. 그러면 보호자가 2명이어도 된다는 거고, 장애인이야. 그리고 술 취한 사람이야. 누가? 환자가
환자가 술 취한 사람이야. 그래서 어떻게 컨트롤이 안 돼. 이럴 땐 보호자 2명이 들어가도 된다는 거고, 정신질환자의 진료 보조를 위해서도 역시 2명 괜찮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밖에 이제 진료 보조를 위해서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자, 동그라미 2번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람은 응급실에 출입해서는 안 돼요. 자, 1번 열나는 사람이요. 다시 말해서 감염병 의심이 있는 사람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도 역시 안 돼요. 자, 세 번째 술 취한 사람. 이거는 그 보호자가 술 취한 사람이야. 환자가 술 취한 게 아니라 보호자가 술 취한 사람, 폭력 행위자 등 다른 사람의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역시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4번도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쪽 부분은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왔지만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응급실 근무할 때도 불구하고 이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시험 문제가 앞으로는 좀 나올 확률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 자, 33조 예비병상의 확보 보이시나요? 박스 안에 시행규칙 20조의 2. 거기 보시면 100분의 5를 얘기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받은 병상의 100분의 5를 항상 예비병상으로 확보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응급구조사의 자격. 자, 1급과 2급으로 구분된다라고 했고, 동그라미 2번에 1급 구조사는 당연히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면 자격을 받습니다. 그럼 시험 볼 수 있는 사람 1번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자, 2번입니다. 자, 거기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 역시 우리나라에 오면 다시 국가시험을 봐야 되는구나. 자, 세 번째, 자, 2급 구조사로서 그 다음에 응급구조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저절로 1급 자격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2급은 누가 될 수 있는데, 누가 시험을 볼 수 있는데, 자, 1번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그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이 시험을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그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가 있을 겁니다. 요게 가끔가다 시험 문제 나오더라고요. 매번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외우기는 좀 양이 많긴 하는데, 그런데 딱 보면 그냥 저절로 외워지는 경우도 있어. 일단 1급입니다. 1급 봤더니 가번에 에어웨이 삽관, 에어웨이 삽입, 기도 삭간, 인투베이션도 할 수 있네요. 후드 마스크 삭간, 이것도 다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기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번에 정맥로의 확보예요. IV 이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간호사들은 IV 법적으로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래도 간호사도 하던데요. 그거는 의사의 지도하에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의사의 지도하가 아니라 그냥 정맥로의 확보야. 그죠? 법에 다 이렇게 딱 있습니다. 세 번째 다번은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의 유지, 그 다음에 라번에 약물 투여. 아, 약물 투여도 하네? 그런데 아무 약은 아닌 것 같아요. 저혈당 샥이 왔을 때 포도당 주입, 그 다음에 흉통이 있을 때 니트로글리세린 혀하에 투여하는 거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천식 발작 시 기관지 확장돼 흡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급은요, 구강의 이물질 제거에 에어웨이, 그 다음에 기본 심폐소생술, 그다음에 산소 투여,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심박, 체온, 혈압. 아, 우리랑 똑같은 거, 바이탈 사인. 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번에 보시면 니트로글리세린 있고요. 아, 이런 것들을 하는구나. 그래서 1급, 2급을 좀 구분해 두시면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정맥로의 확보는 1급이 합니다. 2급은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증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자격증을 교부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결격사유. 우리 의료인의 결격사유랑 비교를 해볼 겁니다. 자, 1번 정신질환자. 우리 의료인에도 있었던 건 아시죠? 그런데 다만 전문의가 응급구조사라도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 똑같이 있었습니다. 네, 2번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역시 똑같이 있었었고요. 세 번째 이것도 있었었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것도 있었었고, 네 번째 이것도 있었네. 금고 이상의 실형이요. 이것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아, 결국 똑같으네, 그치? 자, 42조 업무의 제한. 자, 응급구조사는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응급처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네, 다만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경우? 자, 급박한 상황인데 통신의 불능이야. 그래서 의사의 지시를 받을 수 없어. 이럴 때는 어떻게? 구체적인 지시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박스 안에 보세요. 경미한 응급처치 역시 지시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그럼 경미한 응급처치가 뭔데?
2급 응급구조사가 하는 일이요. 아까 배웠잖아요. 2급 구조사가 하는 일은 너무 경미하기 때문에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아도 그냥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43조입니다. 이분들도 보수교육 받으십니다. 우리 의료인들은 보수교육 1년에 8시간. 근데 이분들은 쭉 박스 안에 보시면 쭉 내려가 보세요. 동그라미 1번 밑에 1, 2, 3, 4번에 보수교육의 시간 4시간이죠? 4시간 받습니다. 자, 그런데 다만 1년 이상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종사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분들은 보수교육 좀 더 많이 받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 굳이 외우지 마세요. 그냥 기본으로 보수교육 4시간. 그 다음에 1년 이상 내가 근무를 안 했다가 다시 하려는 사람은 좀 많이 받는구나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자, 이분들은 면제자. 1번, 군 복무 중인 사람. 그치, 군 복무 중인데 보수교육 받을 수 없죠. 면제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해당 연도에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신규들이죠. 신규들도 보수교육 받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동그라미 3번은 유예자입니다. 유예자.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에 불급피한 사유로 보수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제하고 유예자가 우리보다는 좀 작구나. 그렇지만 알고는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43조의 2입니다. 이거는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이에요. 자, 우리 간호대학 지금 학생이야. 간호대학, 간호학과 학생이야. 그래도 병원에 가시면 환자 실습한다고 환자한테 의료행위 합니다. 이거는 어때요? 교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실습 지도 교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조금 다르네요. 자, 보겠습니다.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옆으로 쭉 가시면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우리 의료인들은 교수, 그러니까 지도 교수의 지도하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의사로부터 지시를 받아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요게 좀 우리랑 다르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44조입니다. 구급차의 운용. 우리 구급차 되게 많이 돌아다니는 건 아시죠? 어떤 데 보니까 뭐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야. 그래서 해병대들도 구급차를 운영하고 하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누가 구급차를 운영할 수 있는지 잠깐 보시면 1번 국가 지자체 운영하네요. 자, 2번 의료기관. 그쵸? 많은 의료기관에는 다 구급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3번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구급차를 둘 수 있는 자. 그다음에 4번에 응급환자 이송업에 허가를 받은 사람.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응급환자 이송을 목적 사업으로 해서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이런 곳에서 구급차를 운영할 수 있구나. 자, 45조입니다. 이거는 조금 별표해 주세요. 다른 용도의 사용 금지. 자, 이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어. 1번 응급환자 이송입니다. 이거 말 갖고 장난 놓을 수 있어요. 슬쩍 문제에 환자 이송 이렇게 나올 수 있어. 환자 이송에는 사용할 수 없어. 그 뭐냐? 응급환자 이송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2번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사 대상물, 진료용 장비 등도 운반할 수 있어요. 네, 세 번째,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 종사자의 운송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응급 상황이 퍼졌어. 그럼 거기로 빨리 가야 되는데 구조사가 몇 명 필요하대. 그럼 구조사 태우고 거기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차가 지나갈 때, 119 지나갈 때 저기 환자 타고 있어? 안 타고 있어? 그래서 이제 막 저희가 궁금해서 용감한 마음으로 착 세웠어. 그래서 뒤에 문 좀 열어보세요. 문을 딱 열었는데 거기 혈액이 있어. 응급구조사가 타고 있어.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고 얼른 문 닫아주셔야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함부로 구급차 세우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으니까 가는 거겠지.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것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밖에 보건복지부 영어로 정하는 용도. 그래서 이게 어디 있냐면 그 뒤에 그 밑에 박스 안에 있을 거예요. 자, 1번에 보시면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보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업. 가끔 가다가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러 어디 가잖아요. 가서 거기 가서 그 주민들 대상으로 뭔가를 하잖아요. 이럴 때 구급차 타고 가도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 구급차 등의 이용이 불가피한 척추장애인 환자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 이송도 괜찮습니다. 척추장애자는 계속 누워만 있어야 되는데 택시를 못 타잖아요. 그랬을 때도 구급차 탈 수 있다는 거고. 세 번째, 다수인이 모이는 행사 등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대기업.
그리고 무슨 뭐 큰 잔치, 무슨 행사 같은 거 했을 때 옆에 구급차 가만히 서 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이럴 때도 구급차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거 외에는 구급차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47조입니다.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치의 구비 의무. 아까 말한 그 새 제동기 아시죠? 그러니까 자동 심장 충격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거 어디 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1번 다 외우긴 그렇고 일단 좀 조금 중요한 것만 체크해 드릴게요. 자, 1번 공공보건의료기관. 당연히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있어야 되겠지. 두 번째는 구급대요. 구급대 안에 이게 항상 비치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여기도 있네요. 여객항공기 및 그 다음에 공항이요. 여객항공기 비행기 안에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 철도 차량 중에 객차에도 있고요. 다섯 번째, 이건 숫자가 나와 있는데, 선박은 선박인데 20톤 이상의 선박이요. 20톤 이상의 선박에는 당연히 구비를 해야 된다. 그럼 여섯 번째, 공동주택이요. 공동주택인데 몇 세대 이상이냐면 박스 안에 보이시나요? 500세대. 그럼 우리 아파트가 500세대 이상이니까 우리 아파트에도 있겠구나. 분명히 찾아보세요. 대부분 어디 있냐면 엘리베이터 쪽 올라가는 쪽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수야 아저씨한테 어디 갔어요 했더니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저 깊게 숨겨놨대. 그래서 봤더니 숙직실 안에 있는 거야. 거기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얼른 꺼내 놓으셔야 됩니다. 하여튼 500세대 이상의 구비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쭉 내려가시다가 4번을 보세요. 여기도 있어. 카지노에도 있어요. 왜? 그치. 카지노 잭팟 터지면 또 심장마비 오잖아요. 이랬을 때를 대비해서 이거 구비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6번 경마장, 경주장. 그 다음에 7번 보세요. 소년원이요. 소년교도소, 구치소. 왜? 거기에 밤중에 서로 그거 알력싸움을 엄청 싸운다면서요. 이럴 때 심장 정지되면 이걸 방지하려고. 그 다음에 8번에 보시면 종합운동장, 5,000석 이상의 종합운동장. 우리 야구보다 축구보다 또 심장마비 걸리는 사람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다 있게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도 그냥 보시고 이런 곳에 분명히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 자, 48쪽 응급구조사의 탑승 의무. 자, 구급차가 운용을 할 때, 출동을 할 거예요. 이럴 때, 자, 응급구조사는 반드시 탑승을 해야 돼. 다만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는 제외된다. 그러면 구급차가 출동을 할 때 그 구급차 안에는 최소 몇 명이 타야 된다? 몇 명? 2명. 왜? 운전자. 그 다음에 응급구조사. 그래서 적어도 2명은 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송업의 허가. 이것도 마저 볼게요. 아까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도 구급차 운영할 수 있다 그랬는데 누구의 허가냐면 보이시죠? 시도지사의 허가예요. 구급차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응급구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이제 마지막 끝을 냈습니다. 자,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 예비병상 확보 한 번 시험 문제 나왔었고요. 응급실 출입자는 한 번도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았지만 나올 확률이 있다 하시면 되고, 응급구조사의 자격도 잊을만 하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격사 이런 거는 우리랑 거의 똑같아서 보수교육도 그렇고 업무 제한, 아까 말한 대로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도 할 수 있는 거 있었습니다. 2급 구조사 가는 일, 이거는 그냥 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무엇보다도 하이라이트는 이거지. 자, 구급차 다른 용도의 사용 금지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은 이것도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면 그냥 감으로 잡으세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김희영이었습니다.